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헐적 단식,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살이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 효과 없다는 연구도 있죠. 오늘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간헐적 단식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줄여서 간단식이라고도 부르죠.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특정 시간대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16, 8, 5, 2, OMAD, 하루 한 끼 등이 있습니다. 16, 8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것이고 5, 2는 일주일 중 5일은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고 2일 동안은 하루 500에서 600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 OMAD, One Meal a Day는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한 끼를 먹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 첫 번째는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죠.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10에서 30%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8주에서 12주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입니다. 식사를 자주 하면 인슐린 분비가 자주 이루어지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셀 머테벌리즘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비만 성인 남성 8명을 대상으로 6시간 내 식사한 그룹과 12시간 식사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6시간 내 식사한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고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만 성인과 제2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헐적 단식 연구들에서 모두 인슐린 수치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자가포식, 모토퍼기이라는 과정이 활성화되는데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세포의 건강 유지와 노화 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를 촉진하여 세포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화 관련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주요 단점. 첫 번째, 근손실 위험입니다. 단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는 식사 시간에 반드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근손실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폭식 위험입니다.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한 후 갑자기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기 쉽고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 성분이 부족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미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식 후 첫 식사는 특히 고단백,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고 정제 탄수화물, 빵, 과자, 보다 복합 탄수화물, 현미, 고구마 등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통, 피로, 소화장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저혈당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지러움,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배란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천천히 단식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과학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단식에 관한 연구는 사실 아직 미비한 편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예로 16, 8 모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쥐에서는 먹이를 계속 준 집단보다 8시간만 준 집단이 더 건강했으며 체중이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쥐는 수명이 약 2에서 3년이므로 48시간만 굶겨도 죽을 수 있으며 쥐에게 16시간 단식은 사람이 며칠을 굶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훨씬 긴 기간을 단식해야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6, 8 모형이 체중 감량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오전 중이나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은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수치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격일 단식, 올터니트 데이 패스팅, ADF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식을 한 집단이 체중이 줄었지만 매일 열량을 25% 덜 섭취한 집단보다 근육도 더 많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단식 집단은 활동량이 훨씬 적어지고 굶는 날 컨디션 저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간헐적 단식은 일부 사람에게 적용 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심한 비만이나 대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한 경우입니다. 특히 어떠한 식단 개입이나 운동으로도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병해방이라는 책에 나온 톰의 사례를 직접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60대 중반의 체질량 지수 36.5로 비만인 톰은 중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어 케톤 식단을 6개월 이상 지속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매달 한 주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 약 700칼로리만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식단은 주로 지방으로 이루어졌고 단백질 약간, 탄수화물은 거의 없게 구성하였으며 약하게 드레싱한 샐러드, 아보카도 1개, 마카다미아 견과나 올리브 몇 개 정도를 먹었습니다. 나머지 25일 동안에도 녹말이나 당은 제한하였고 정오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생체 표지자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 수치와 간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고 혈압도 떨어졌으며 체중은 30kg이나 감량이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적절한 경우에 시행하였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 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체중 조절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그다지 권고할 만하지 않습니다. 연구에서도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이 없으며 앞서 말했듯 단백질 섭취 부족과 근육량 감소, 또 폭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다른 방법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하면 간헐적 단식은 대사 건강 개선, 체중 감량, 인슐린 감수성 증가 등의 이점이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대사 질환이 있거나 심한 비만인 경우, 또 어떤 식단 개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망가진 대사를 가진 환자에게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혈당, 당뇨병 환자나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과거 섭식장애, 폭식증, 거식증, 경험자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헐적 단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